1944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대륙 진출을 위해 당시 러시아 조차지였던 위순 단행을 전념으로 러시아군의 병영을 개조하여 설립한 반영도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었다. 일제의 중국 침략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법기관으로서 항일 열사들에 대한 재판과 강금이 이루어진 이곳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제목으로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6차례의 불공정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았다.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신천군 청계동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역사와 유교경전 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는 한편 사격술과 말타기를 연마하며 후연지기를 길렀다. 또한 천주교에 입교한 뒤로는 근대 사상에 대한 견본도 넓혔다. 하지만 한국과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 일어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 1905년 한국의 외국권 박탈을 골자로 한 일산유격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의 앞날은 거대한 풍랑의 한복판을 놓이게 된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안중근은 중국 상하이로 떠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으며 그 후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 설립과 국제보상운동 참여 등 국권 수호를 위한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이후에 일제의 한국 침략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었다. 일산유격의 부당함을 알고자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을 빌미로 일제는 한국의 고종황제를 폐위시키고 군대 또한 해산시켰다.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조국의 상황은 안중근은 계몽운동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해조 망명길에 올라 위령활동을 전개하며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1909년 2월 동지들과 동의단체회를 결성해 왼손 약지를 끌어 선열로 쓴 대한독립은 독립을 향한 결연한 정신의 맹약이었다. 그래서 손가락이 없구나. 1909년 10월 안중근은 연해조 한인 신문사인 대동공부사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의 만주 시찰 소식을 듣게 된다. 남만주 철도부서를 박차를 가하며 만주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하얼빈에서 러시아 재무 대신 코코프체프를 만난다는 일정을 확인한 안중근은 우덕수, 조도선, 유도하 등과 함께 한국 침략과 동양평화 파괴의 중심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계획을 감행하였다. 장부가 세상에 처함이 그 뜻이 크도다. 내가 영웅을 지으며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하는 어느 날 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쳐나오며 장사의 의기가 뜨겁도다. 본교에 한번 나아가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하고 20여 분 뒤 수행원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안중근은 도열한 러시아 의장대와 환영 인파 가운데서 뛰쳐나와 수발의 총을 쏘았고 안중근의 총칼에 이토 히로부미는 쓰러졌다. 코레아 우라 안중근의 독립의지가 담긴 외침 하얼빈역에 울려 퍼졌다. 의가 직후 체포된 안중근은 일본 총영사관에 넘겨져 신문을 받고 11월 3일 관동도둑고 산하에 있는 미승
1910년 2월까지 20여 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안중근은 지방법원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세계 언론인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자 2월 7일 고등법원 대법정에서 그의 첫 공판이 열렸고 총 6차례의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제는 안중근의 변호인 선임을 금지하는 등 부당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렇듯 일제에 의해 철저히 짜인 각본대로 진행된 재판에서도 안중근은 한국의 황후를 시해하고 황제를 폐위시킨 죄,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 등 이토희범의 15가지의 죄상을 당당하게 피력하며 의거의 정당성을 밝혔고 일제의 한국 침략의 실상과 죄악을 세계에 폭로하였다. 이번의 거사는 나 일개를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동양 평화를 위해 한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하나는 나는 일군 총무중장으로서 한국을 위해 행한 것이지 보통의 자객으로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법정에서 신문을 맡고 있으나 내가 피고인이 아니고 적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재판장의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의 실체를 겨냥한 안중근의 법정 투쟁은 한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안중근의 거듭된 논리에도 불구하고 안동도덕고 지방법원은 재판 일주일 만인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에게 일본 헌법을 적용시켜 사형을 선고했다. 부당한 재판 결과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있었지만 안중근은 의연한 태도로 일관하며 끝내 항소하지 않았다. 안중근은 앞선 이후부터 순국 직전까지 5개월간 리순감옥 독방에 구금돼 있으면서 자서전 안응칠 역사와 동양평화의 의견을 개진한 동양평화론을 저술했다. 특히 동양평화론에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이 각기 평등한 독립의 상태에서 단결을 이루는 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밝혀 동북아 정세에 대한 미래 구상이 담겨있다. 또한 재판에서 보인 안중근의 애국심과 동양평화 사상 그리고 강한 의지에 감복하여 휴원을 부탁한 법원과 감옥의 일본인 관리들에게 안중근은 그의 정신이 담긴 많은 유목을 써주어 남겼다. 안중근의 이러한 옥중 투쟁은 적국 일본인들마저 안중근의 인품과 이념에 공감하게 한 인간 승리의 과정이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은 끝내 순국하였다. 평화를 되찾고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불합리한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으며 꺼져가는 대한제국의 존재와 동양의 평화를 위해 마지막 한숨까지도 바쳤던 도마 안중근. 그의 투쟁은 멈췄으나 그의 일격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민족과 동포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으며 지금까지도